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4시쯤부터 쇄신의총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원래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관련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이런 것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어떤 수습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논의하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전체 돈의 출처,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에어드롭이라는 거. 에어드롭은 이 게임 업계나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회사에서 이벤트나 아니면 마케팅 차원에서 공짜로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이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에어드롭의 규모는. 지금 한간에서 어마어마한 게 여의도에 뿌려졌다. 근데 그거는 아마 뿌려졌다면 전체적인 어떤 로비 대상자, 그거는 꼭 여의도에만 뿌려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도 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법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장 같은 것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추적 영장 이런 게 기각되고 그런 거 보면 그게 반드시 판사의 소신 때문만이냐,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 이것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의도에만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또 뿌려졌다는 게 그러면 그 중간에 로스, 중간에 이렇게 샌 것이 없이 온전하게 갔느냐, 이것도 전혀 알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뭔가가 뻥튀기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여러 공직자들 또 아니면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요소에 뿌렸다면 그 액수가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본질은 그거보다 훨씬 큰 뇌물성의 로비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국회 활동 중에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흔적들. 이거는 사실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겠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대응 태도, 해명 태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겠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들끓는 국민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쇄신의총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예정은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의원들이 이렇게 한 6시간 정도 토론하다가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수습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때로는 추가적인 쇄신의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왜? 진상조사단이 중간 보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엊그제 진상조사단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단장인데 지도부에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한 내용이 뭔지, 에어드롭 얘기는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김병기 당시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사항이니까 그것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조사가 다 완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에어드롭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보도 내용이 반드시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어드롭이라는 건 에어, 공중에서 드롭,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공짜로 받은 건 맞는데 그게 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돈의 출처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진상조사단이 대체적으로 확인한 걸 보면 김남국 의원의 그 가상화폐 계좌, 지갑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게 한 4개쯤 된다.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을 때가 100억을 넘겼다. 뭐 이런 거는 대략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계좌가 몇 개다 뭐 이런 게, 그리고 최대 보유 때 얼마다 이런 게 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확인 안 된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드 월렛, 핫 월렛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핫 월렛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통상적인 인터넷과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이고, 콜드 월렛이라는 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뭐 USB 같은 거. 그거는 자기가 연결을 해야 지갑으로서의 효용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이걸 콜드 월렛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핫 월렛을 4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콜드 월렛까지 거기다가 신고를 할까? 콜드 월렛은 딴 사람은 모르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입법 로비 부분은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관련 그 유사한 데서 일을 했던 의원들 모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메타버스, 게임 및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지냈던 우이정현 중앙대 교수, 이런 사람들만 한 2년 전부터 뻔질나게, 그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뻔질나게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완화 로비를 국회를 상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도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실토하거나 뭐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나 아니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니, 입법 로비한 쪽에서 로비를 시인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인하죠. 그러면 로비를 한쪽 부인하고 로비를 받았다는 쪽 대부분 부인하고, 그러면 이제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증거를 의원들이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이나 우이정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로비를 받았다는 거는 제시할 수가 있겠지만 저 사람이 로비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아마 제시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입법 로비의 실태도 단기간에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본인이 판단해서 매각하라 뭐 이런 걸 당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하고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앞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소유한 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을 그걸 사후에 팔아치운다고 해서 이 불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자, 윤리위 감찰,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거와 지금 당의 진상조사단은 별개의 문제다. 사실은 이게 윤리위 감찰 같은 거는 윤리위에서도 별도로 글쎄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진상조사단이 있으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에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판단. 근데 별도로 한다. 공연히 법석을 떨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무적으로 보면 이거는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 또는 일부 당원들의 분노를 무마할 필요가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동안에 들끓는 당내
여론, 당내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또 정무적 판단의 효과고요. 그런데 이 진상조사단이 이제 뭐 오늘 중간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왜? 바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기반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해야 전문가들 일부 의견을 추가해서 할 텐데 우선 시간도 촉박하고 전문가들도 당이 선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의혹의 상당수는 이 사람들도 코인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위주로 선정을 했다면 당이 김남국 의원의 책임져야 할 부분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이 섭외한 사람을 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뭐 콜드월렛 같이 이런 거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을 끌면서 모양 갖추기, 뭔가 대단히 압박감 있게 조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운명, 이 쇄신의총이나 당의 진상조사단이나 이런 데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노골적으로 감싸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조사의 한계에 부딪혀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말 핵심을 짚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제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 오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약간은 당과의 조율에 따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오늘 오후 4시쯤부터 열리는 민주당의 쇄신의총이라는 것이 결국은 쇄신의총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뭐 오보 운운해 가면서 그 기자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그다음에 아마 본인이 이제 뭐 국회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상화폐를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쇄신의총에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쇄신의총 자체의 결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 이에 따른 여론의 흐름으로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할까?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렇게 코인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후원 인증을 통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그 수습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응원하고 한쪽은 뭐 진상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뭔가 분위기를 몰아가서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려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거기다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오보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기자들의 이 관련한 의혹 제기도 약간 주춤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오늘 당장 무슨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아마도 운명은 오늘 쇄신의총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한 여론을 좀 떠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대책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제가 뭐 김남국 의원의 운명의총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아마 운명은 그 며칠 내로 이 의총 끝난 후 며칠 내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아마 의원직 사퇴까지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